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에서 새롭게 출시된 제네시스 GV80 쿠페 모델의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실내 기능과 공간, 옵션에 대한 리뷰를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앞서 이 모델의 시승기는 업로드 해놨으니까요. 시승기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시승기 꼭 한번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승기에 이어진 2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편과 2편을 함께 보시면 이 차량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차량의 외관, 내관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차량의 스펙은 3.5 터보 가솔린 모델이고요. 따로 일렉트릭 슈퍼차저가 적용되지 않은 엔진입니다. 그래서 순수 6기통 가솔린 터보라고 보시면 되고요. 먼저 전면부부터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면부에서는 GV80 스탠다드 모델과 큰 차이를 찾아볼 수는 없는데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일단 그릴 같은 경우 GV80이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이렇게 레이어드 형태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 그릴이 GV80 모델과 살짝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역시도 지금 자세히 보게 되면 이렇게 겹겹이 두 겹으로 되어 있긴 한데 멀리서 봤을 때는 좀 더 GV80 스탠다드 모델보다는 이렇게 홀겹으로 보이게끔 좀 더 심플하고 간결하게 디자인되어 있는 라디에이터 그릴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딱 전면부만 놓고 봤을 때는 GV80과 GV80 쿠페의 차이를 크게 느끼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두 차량 모두 다 전면부 디자인은 매력적이고 만족도가 높고 소비자분들의 선호도가 높았던 디자인이기 때문에 디자인차가 없다라는 것도 매력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하단부 보게 되면 메쉬 그릴 형태로 여기 에어 덕트들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뚫려 있는 거는 이 가운데 부분만 뚫려 있습니다. 좌우측에는 막혀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자세히 보여드리게 되면 이 부분은 다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는데 그래도 이 사이드 에어 브리더 부분은 실제로 뚫려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기가 흘러 나갈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하단부 부분에도 이 가운데 부분에만 뚫려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단부 레이더 센서와 전방 카메라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전면부 디자인은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부터 그리고 GV80 쿠페 모두 다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전면부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GV80이 부분 변경되면서 GV80 쿠페가 출시가 되면서 MLA 방식 G90에서 먼저 사용했었던 이렇게 LED가 하나씩 박혀 있는 방식의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지금 주간 전조등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향등을 켰을 때는 이렇게 점점점 LED가 모두 다 발광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GV80 쿠페는 이번에 완전히 새로 나온 브랜드 뉴 모델이기 때문에 측면부와 후면부가 이 차량의 메인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면부보다는 측 후면부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더 큰 모델이 바로 이 GV80 쿠페 모델인데요. 사실 해외 브랜드, 특히나 독일 브랜드의 쿠페형 SUV와 디자인만 놓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일단 이 차는 전고가 높습니다. 이 쿠페형 SUV 같은 경우에는 전고가 좀 낮아야 좀 슬림하면서도 매끈한 라인이 나오게 되는데 GV80 모델과 큰 차이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전고가 높이 형성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 높이가 높은 느낌을 그대로 가져갔고 이 부분에서만 수정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유려한 느낌이 들진 않는다라는 것이 측면부 디자인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일반 스탠다드 GV80보다는 확실히 좀 더 매끈하고 수려한 외모를 가졌다라는 것이 쿠페 모델의 특징이긴 합니다. 그래서 측면부에서도 제네시스의 시그니처인 투라인 램프를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신을 켜게 되면 깜빡깜빡하는 사이드 리피터가 여기 있는 사이드 미러가 아니라 이 측면 휀더에 들어가 있다는 것도 매력적인 부분이고요. 이 차량에는 22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사이즈는 265/40 22인치 앞뒤 사이즈가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여기 있는 브레이크 캘리퍼의 커버까지도 제네시스 로고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따로 에어 서스펜션까지는 탑재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도로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승차감에 아쉬움은 없었지만 노면 상태가 좋지 않았을 때는 조금 아쉬웠다. 그리고 속도가 130, 140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약간 불안정한 느낌을 안겨주는 서스펜션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부분은 시승기에서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측면부에서는 크롬 디테일을 통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많이 살렸고요. 이 측면부도 그렇고 이 윈도우 몰딩 라인도 그렇고 그리고 윈도우 몰딩 라인 보게 되면 여기서도 투라인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이런 부분은 센스 있게 참 통일성을 가져가면서 멋지게 디자인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네시스에서도 여기 뒷좌석 터치해서 문 잠그고 손 넣어서 문 열고가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좌석에만 원래 됐었는데 이제 뒷좌석까지도 된다. 사실 뭐 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A클래스나 엔트리 모델부터 예전부터 됐던 건데 이걸 이제서야 넣었다라는 건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제서라도 넣었다라는 거는 괜찮게 또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줄근은 운전석 라인에 있습니다. 그리고 캡이 있는 방식이에요. 캡리스 방식은 아니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 쿠페형 SUV의 핵심은 여기 리어 쿼터뷰 측 후면부 라인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고가 높게 형성되어 있고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가 너무 가파르게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좀 더 이렇게 떨어져야 더 늘씬한 느낌이 나는데 여기서 뚝 떨어지다 보니까 너무나도 경사가 심해서 좀 어색한 느낌이 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이렇게 매끈하게 만들어 줬었다면 만족도는 높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고정식 리어 스포일러 적용되어 있고 따로 와이퍼는 없습니다. 여기 또 GV80과의 차이점이고 이 제네시스가 가지고 있던 뭐 G80도 그렇지만 이렇게 마치 말 발굽처럼 이 안쪽으로 이렇게 C컬처럼 되어 있는 이 디테일은 GV80 쿠페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했습니다. 이게 약간 리어 스포일러처럼 보이게 하는 역할까지도 하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네시스에서 가장 좋아하는 디테일입니다. 제가 G80을 탈 때도 이 디테일을 참으로 좋아했는데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후면부를 보게 되면 지금 이 차량은 일렉트릭 슈퍼차저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쿼드 머플러가 아닙니다. 일렉트릭 슈퍼차저는 이게 4발이에요. 4발인데 지금 2발로 되어 있고 일렉트릭 슈퍼차저 넣으면 브레이크 캘리퍼도 이제 레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요소 하나들을 놓고 보면 괜찮은데 이게 조화가 됐을 때 뭔가 좀 어색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트렁크 버튼의 위치도 괜찮고요. 그리고 여기 안쪽에 보면 카메라가 하나 더 있거든요. 클리어 사이트 룸미러, 실내 룸미러를 통해서 후방시야 확인할 수 있는 그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경사가 너무 가파르다 보니까 이 완전한 뒷모습도 약간은 어색하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근데 여기 약간 버블루프처럼 돼 있어서 이런 디테일들은 또 좋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부분도 있고 약간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만족도를 보면 100점을 기준으로 보면 100점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한 뭐 80점, 뭐 저 디자인을 전공하지 않아서 제가 점수를 매긴다는 것 자체도 아이러니하지만 뭐 개인적인 제 취향으로 봤을 때는 한 쿠페형 SUV 중에서는 한 80점 정도 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멋진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라인들이라든지 팬더를 강조하고 이렇게 마치 이렇게 접어놓은 듯한 엣지 라인들이 멋지긴 하지만 요 라인을 좀 더 이렇게 느슨하게 슬로프를 마련했더라면 더 만족도는 높아지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런 라인들을 통해서 잠시 후에 또 2열 공간을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요 헤드룸 공간을 또 확보하는 이점을 얻었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이만큼이 좀 더 넓어졌고요. 트렁크를 한번 볼게요. 트렁크는 요 버튼 눌러서 개방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 안에 장비들이 들어가 있는데 확실히 이 차는 작은 차는 아니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 자체는 넓습니다. 쿠페형 SUV라고 하더라도 다른 좀 더 크기가 작은 세그먼트 SUV보다는 넓은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러기지 스크린 같은 경우 지금 탈거를 해놨는데 따로 올리셔도 되고, 근데 올리시면 트렁크 공간이 좀 더 작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탈거해 쓰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여타 다른 쿠페형 SUV도 그렇지만 여기가 높아요. 그러니까 엉덩이가 들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더 높다. 근데 여기가 나름 평평하게 돼 있어서 이렇게 밀어서 실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차들 보면 요 턱은 높은데 여기는 낮아서 이렇게 딱 각져 있는 모델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4대 2대 4 비율로 폴딩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쿠페형 SUV가 출시됐다라는 부분은 만족스러운 부분이지만 너무나도 많은 분들의 기대가 컸던 걸까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독일 브랜드의 쿠페형 SUV에 이미 눈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못생긴 정도는 아니에요. 다른 브랜드의 쿠페형 SUV에 비해서 아쉬움이 남는다 정도지 이 차를 딱 봤을 때 에이 못생겼네 라고 말이 나올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물로 한번 보고 판단을 해보시고요. 이번에는 실내에 타서 인테리어 한번 볼게요. 인테리어도 스티어링 휠도 굉장히 예쁘고요. 뒷거 스티어링 휠과 27인치 대화면 디스플레이, 그리고 시트의 구성이라든지 이 패턴들도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요 나파 가죽도 지금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쿠션이 상당히 탄탄합니다. 뭐 미국 차나 다른 브랜드랑 다르게 확실히 독일 차 느낌이 많이 나게끔 쿠션 같은 경우에도 누르면 잘 안 들어가요. 이게 워낙 단단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시트가 또 고속주행하거나 차를 오래 탔을 때, 장거리 갔을 때 좀 더 피로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벨트라든지 이 스티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레드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오렌지빛이 들어간 것 같기도 한데 레드에 좀 더 가까운 컬러감을 가지고 있어서요. 전체적으로 스포티한 고성능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트림 같은 경우에도 카본 트림으로 되어 있고, 시트 구성을 한번 볼게요. 시트 구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허벅지 뒤쪽 올리고 내리고 앞뒤 조절하고 등받이 각도
높낮이 조절, 그리고 여기는 옆구리 부분 조이고 풀고, 럼퍼 서포트는 4웨이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사지 시트, 에르고 모션 시트 이 버튼으로도 조절할 수 있어요. 물론 가운데 메뉴에서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실내 타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제네시스 GV80 쿠페 모델의 인테리어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스티어링 휠의 왼쪽 부분부터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차량의 인테리어 컬러는 블랙이 기본이고요. 블랙에 레드 스티치 포인트를 적용했고, 그리고 트림 같은 경우에는 카본 트림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스포티함을 뽐낼 수 있는 그런 콤비네이션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창문을 한번 열어보게 되면 이 창문은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기본입니다. 앞, 옆, 뒤 모두 다 이중접합 유리로 되어 있고요. 이 안쪽을 보게 되면 이쪽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 뚫려 있다는 걸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차는 뱅앤올루슨 사운드가 미적용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기본 9개의 스피커 사운드가 적용되어 있고요. 하단에서는 메모리스트 2명까지 저장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 아래쪽에서는 좌우측 사이드 미러, 그리고 방향 조절하고 이 버튼으로 사이드 미러 접고 펴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후진 주차 시에는 이 우측 사이드 미러가 하향되기 때문에 주차 라인을 보면서 좀 더 편하게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 기능까지도 들어가 있어요. 저도 그 기능을 참 좋아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문을 잠그고 여는 버튼이 있고 4개의 오토 윈도우와 뒷좌석 차일드락 버튼까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누르게 되면 여기 계기판에 어린이 보용 잠금 장치 켜짐 꺼짐이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또 알려줍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산차가 정말 잘하는 부분이고요. 도어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무 패킹으로 되어 있어서 뭐 소리도 안 나고 미끄러지지 않게끔 제공해주는 부분, 잘 해놓은 부분이고, 하단부에서도 SUV답게 넉넉한 수납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왼쪽에 버튼들이 있습니다.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조명 밝기, 이 디스플레이 조명의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경사로 저속주행 시스템 켜고 끄고 사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차체 유지 제어 장치 켜고 끄고가 가능합니다. 하단에서는 트렁크 열고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 작동하는 버튼까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GV80 쿠페에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 중 하나죠. 바로 D컷 스포츠 스티어링 휠이 적용되었다는 부분입니다. 현재 제네시스 라인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 디자인을 GV80 쿠페에서만 찾아볼 수가 있게 되고요. 아마 올해 출시 예정인 GV70 페이스리프트 모델, 스포츠 모델에서도 아마 이 스티어링 휠을 적용해 주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됩니다. 일단 스티어링 휠은 기본적으로 3스포크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혼 커버도 컴팩트하면서 제네시스 크레스트 그릴 형상을 따와서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안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여기는 타공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타공 가죽은 이 바깥쪽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지금 제네시스 GV80 쿠페는 이 안쪽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타공 가죽을 쓰는 이유는 그립감을 높이고 손에 땀이 많으신 분들 위해서 통풍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끔 타공 가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과 여기 오른쪽 3시와 9시 방향의 타공 가죽을 사용하고 있고, 밑에도 이렇게 아낌없이 사용했습니다. 그 스티어링 휠 안쪽에도 레드 스티치 포인트를 전체적으로 넣었기 때문에 인테리어가 레드 스티치로 통일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 왼쪽에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관련된 버튼들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 버튼은 이제 단축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내가 어떤 기능을 바로 불러올 것인지를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이제 개별 설정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서는 이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볼륨 조절과 이 계기판, 디스플레이 메뉴 조작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모드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 계기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 중앙 화면을 통해서 이 메뉴들을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노멀 모드로 했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ADAS 모드가 있어요. ADAS 모드는 이제 가운데 이 화면이 이제 ADAS 화면으로 바뀌는 거고, 맵 모드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이 나옵니다. 와이드 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비게이션을 이쪽으로 이렇게 넓게 보여주게끔 되어 있고요. AR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멀 모드가 좀 보기에 가장 편했고요. 그리고 보면 지금 이 그래픽 테마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화이트 테마, 블랙 테마 자동으로도 변경이 가능해요. 지금 블랙으로 하면 좀 더 이 차량이랑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블랙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국산차들은 이런 걸 정말 디테일하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크기도 보통 크게 더 크게까지도 바꿀 수 있고, 뭐 디지털 액자까지도 선택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립 컴퓨터를 잠깐 보면 이 차량 제가 3일 동안 주행하면서 연비는 한 4에서 7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이 차 연비 등급 자체가 5등급인 차량이기 때문에 연비 효율 등급이 그렇게 높은 차량은 아닙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면 요 적외선 카메라가 있어요. 이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운전자의 안구를 인식하는 그런 기능인데, 요게 계기판을 가리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BMW나 벤츠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는데, 그 차량들은 이 계기판 위쪽에 보통 이 기본으로 넣어 놓거든요. 근데 이 GV80 쿠페는 이걸 따로 빼놨습니다. 아마 이 적외선 카메라 기능을 이렇게 따로 빼놓은 이유가, 해당 기능이 없는 차량들은 여기 넣었을 때 좀 어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따로 빼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게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 약간 애프터마켓 제품 같기도 하고 좀 일체감이 떨어진다, 통일성이 떨어진다 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중앙 디스플레이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뭐 국산차는 다른 모델들도 똑같지만 정말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능 중에서 좀 주요하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용하실 만한 부분들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차량이 특이한 게 이 폰 프로젝션이 애플 카플레이랑 안드로이드 오토인데, 지금 이 차량은 케이블을 연결하라고 뜹니다. 이게 무선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 차량은 지금 무선 애플 카플레이가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이건 아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으면 이제 무선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엄청 최근에 나온 신차인데도 이렇게 되어 있다,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가 안 돼 있다라는 건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같은 부분을 보게 되면 뭐 유튜브라든지 OTT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이건 프로필 설정이 되어 있어야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게스트 모드로는 볼 수가 없어요. 이 메뉴에서는 테마 화면 구성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서 차량 색상 여기 들어가면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게 딱 요 색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차량들이 실제 외장 컬러랑 지금 이 디스플레이에서 보여주는 컬러랑 연동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한 가지 컬러로 이렇게 고정을 해 놓는데, 이 GV80 쿠페부터는 이렇게 컬러까지도 고를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전 제네시스에서는 안 됐던 그런 기능인데 추가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정말 잘 돼 있죠. 신기하면서도.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레드로 해놨거든요. 웬만한 색이 다 있습니다. GV80 쿠페에서 제공하는 컬러는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 디테일한 부분이잖아요. 꼼꼼한 옵션들까지도 모두 다 제공했다라는 게 놀라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차량에 들어가 보면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외부에서 이런 액티브한 사운드가 나진 않고 실내에서 스피커를 통해서 이렇게 엔진 사운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도 특징이에요. 그리고 여기 라이트 들어가 보면 실내 무드 조명, 앰비언트 라이트도 컬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색상은 다양하게 있어요. 사용자 설정 들어가 보면 굉장히 다양한 컬러가 있는데, 나오는 범위 자체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제일 밝게 해놨음에도 낮에 보면 그렇게 밝은 편은 아니에요. 지금 여기 센터패시아 이쪽 부분만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넓은 범위가 나오진 않는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이렇게 약간 턱이 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버튼들을 누를 때 손을 올리고 이렇게 누르기가 되게 편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단부에서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공조 시스템 조작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볼륨 조절, 맵, 내비, 라디오, 미디어, 비상등 버튼, 그리고 이전 곡, 다음 곡, 즐겨찾기, 셋업, 튠 조절 버튼, 하단선은 여기 온도 조절하고 오토, 여기 온도 끄고, 앞유리 성해 제거, 여기는 열선 시트 3단계, 통풍 시트 3단계 제공합니다. 열선 시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암레스트까지도 열선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신경을 써서 개선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버튼 눌러서 바람이 나오는 방향 조절하고 앞에랑 뒤에 온도 조절 모두 다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바람 세기, 그리고 여기는 이제 디퓨저가 순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퓨저에 요 나오는 향기, 세기까지도 조절이 가능하고, 열선인데 2단계 AC 버튼, 그리고 보조석, 열선, 통풍 시트, 그리고 내부 공기 순환, 싱크, 좌우온도 똑같이 맞춰주고, 뒷유리 성해 제거 버튼까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다 터치로 바뀌었어요. 눌렀을 때는 이제 소리가 나게 됩니다. 따로 뭐 아우디처럼 햅틱 반응이 있진 않고 눌렀을 때 소리가 나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단부 보게 되면 USB, 그리고 충전할 수 있는 C타입 포트, 그리고 이 버튼은 이제 UVC라고 해서 자외선 살균 소독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어디 쓸 수 있냐면, 이 암레스트를 열어보게 되면 여기 이렇게 자외선 살균 소독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물건을 넣고 저 버튼을 통해서 이제 기능을 켜게 되면 살균 소독까지도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있고, 이 충전 양을 여기서 또 보여주게 됩니다. 12V 시거즈까지도 적용되어 있고, 그리고 하단부에서는 뒤로 가기 홈 버튼, 메뉴 버튼이 있고요. 이 다이얼을 통해서 이 메뉴 조작까지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컨트롤러의 조작되는 느낌은 조금 아쉬워요. 뭐 아우디라든지, 아우디도 이런 MMI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아우디나 BMW에 비해서는 약간 좀 헐거운 느낌이 든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런 돌렸을 때 촉감, 이렇게 위아래 좌우로 움직였을 때 촉감,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여기는 지문인식을 통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오토홀드 버튼과 중립 주차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기어 변속은 다이얼로 되어 있습니다. 핀을 이제 눌러서 파킹을 만드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컵홀더 두 개는 따로 커버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개방된 상태고, 높이도 똑같아요. 따로 냉온 컵홀더 기능은 없습니다. 이 차량 가격으로 봤을 때는 냉온 컵홀더 정도는 넣어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단부에서는 여기는 이제 후방 카메라, 서라운드 카메라 켜서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고, 아까 색상 조절했던 게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하얀색으로 했으면 이제 하얀색으로 나오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후방 카메라나 서라운드 카메라의 화질은 정말로 좋은 편이죠. 이렇게 360도 뷰까지도 완전히 구현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 모드 바꿀 수가 있게끔 되어 있는데, 드라이브 모드는 총 4가지입니다. 에코, 컴포트, 그리고 스포츠, 마이 모드까지, 그리고 한번 누르면 이렇게 터레인 모드 4가지까지도 설정이 가능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오토 스탑앤고 켜고 끄는 버튼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룸미러 같은 경우에는 클리어 사이트 디지털 룸미러라고 해서 이걸 이렇게 당겨주시면 후방 카메라를 통해서 이 후방 시야를 카메라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 통해서 설정도 가능합니다. 어떤 걸 설정할 수 있냐면, 이렇게 각도를 올리고 내리고, 지금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각도 조절, 그리고 밝기도 어둡게 밝게까지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 버튼 통해서 이렇게 2가지로 조절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천장에서는 이제 제넥스 커넥티드 서비스라든지 실내 등 빌트인 캠, 그리고 하이패스는 여기 있습니다. 하이패스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선쉐이드 내려서 이렇게 밀면 실내등이 바로 켜집니다. 실내등은 바로 위쪽에 있고요. 연동되어 있습니다. 따로 이게 2개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2개로 되어 있었다면 좀 더 좋았을 텐데, 2개로 되어 있으면 하나는 옆으로 밀고 하나는 앞으로 내릴 수 있는데, 하나만 제공되는 건 좀 아쉬운데, 그래도 이렇게 확장은 가능합니다. 확장도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썬루프,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썬루프는 지금 한번 닫아서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쿠페이기 때문에 구조상 썬루프가 파노라마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파노라마긴 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광활한 썬루프는 아니에요. 그래서 확실히 일반 GV80보다는 좀 작은 썬루프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이 패널까지도 있다 보니까 개방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틸트하고 완전히 열어볼게요. 완전히 열었을 때도 이 정도 열립니다. 그러니까 일반 썬루프랑 거의 비슷한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라면 굳이 이 썬루프는 옵션으로 넣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개방감이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앞좌석은 이렇게 살펴봤고요. 앞좌석을 제 포지션 1번으로 맞추고 나서 그대로 뒷좌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GV80 쿠페 2열 좌석으로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이 열리는 각도라든지 너비는 그렇게 작지 않은 편입니다. 쿠페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렇게 꺾여 있기 때문에 문이 좀 작지 않을까 싶은데, 문은 작지 않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게 높이가 생각보다 좀 높습니다. 그리고 도어는 소프트도어 클로징 옵션으로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앞좌석 같은 경우에는 178 성인 남자, 제 기준으로 운전석과 조수석을 모두 다 맞춰 놓은 상태고요. 그 상태에서 지금 무릎 공간 보게 되면 한 뼘까지는 아니고 한 반 뼘 정도 남고, 발을 넣었을 때도 발도 이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쿠페형 SUV 치고는 무릎 공간이나 헤드룸 모두 다 괜찮은 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도 문을 잠그고 열 수 있는 버튼 제공하고요. 창문 한번 내려볼까요? 창문이 이 정도 남기고 내려가고, 또 특이점은 이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앞, 옆, 뒤 모두 다 적용되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여기 수동식 선블라인드까지 들어가 있고, 머리 위쪽에는 실내등, 손잡이, 그리고 이 중앙 쪽 송풍구 보면 여기 송풍구 있고, 하단에서 열선 시트 3단계, 온도 조절, 통풍 시트까지. 통풍 시트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바람의 방향 오토 끄고, 여기서는 왼쪽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모두 다 조절이 가능해요. 바람의 세기까지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밑에서는 여기 C타입 포트 2개 있고 220V까지 지원을 합니다. 다양한 포트까지 지원하고요. 여기 있는 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턱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번에 헤드룸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헤드룸은 지금 이 각도를 가장 세워 볼게요.
세우면 사실 뭐 이렇게 앉는 분은 거의 없겠죠. 세우면 이 정도까지 세워지고, 가장 눕히면 생각보다 많이 눕혀집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편하고요. 이렇게 가장 눕혔을 때 헤드룸 공간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먹을 이렇게 세로로 세우면 1개 정도 들어가고, 조금 세운다라고 했을 때도 머리가 닿지는 않습니다. 가장 세웠을 때도 머리가 닿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타본 GLE 쿠페나 X6보다는 확실히 헤드룸 공간에 좀 여유가 있다. X6보다는 확실히 좀 여유가 있는 것 같고요. GLE 쿠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GLE 쿠페도 전고가 높은 편이어서 헤드룸 공간은 여유가 좀 있는 편인데, 쿠션이 있으니까 좀 더 편한 느낌이 있고, 확실히 X6나 GLE 쿠페랑 비교했을 때 2열 리클라이닝이 된다라는 게 GV80 쿠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2열 좌석의 메리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관에서 봤을 때 스타일리시함이 살짝 줄어들긴 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메리트를 좀 챙겼다라고 생각이 들고, 컵홀더, 그리고 여기 암레스트 수납 공간도 꽤나 넉넉합니다. 그리고 가운데만도 이렇게 폴딩이 가능해요. 4대2 대4 비율로 접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운데만도 접어서 뭘 짐을 실른다든지 하는 것까지도 활용도 높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뒷좌석 리클라인이 된다라는 게 사실 2열 좌석에서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모든 라인업의 기본입니다. 이 전동은 옵션인데 기본적으로 수동으로도 가능해요. 수동 리클라이닝, 수동 슬라이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옵션을 넣으면 전동으로도 앞뒤 조절이 가능하죠. 가장 앞으로 한번 밀어볼까요? 어디까지 되나? 요 정도. 앞으로 민다고 더 뒤로 넘겨지는 건 아닙니다. 앞뒤로 할 일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7인승이 아니고 6인승이 아니니까 앞으로 밀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일 뒤로 밀면 요 정도 공간. 그래서 이 어깨, 이 숄더룸, 특히나 쿠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좁아지니까 숄더룸도 손해를 좀 보는데, 숄더룸도 괜찮은 편이고요. 확실히 수입 브랜드의 쿠페형 SUV보다는 이렇게 앉았을 때 확실히 편합니다. 등받이 각도 조절되는 게 진짜 편하네. 나는 쿠페형 SUV를 사고 싶은데 2열 좌석 등받이 각도 조절이 가능하다 하면은 이 GV80 쿠페를 사시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2열 좌석에 대한 옵션들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패밀리카 용도로 쿠페형 SUV 보시는 분들에게도 만족도는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네시스에서 새롭게 출시한 완전히 새로운 모델 GV80 쿠페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실내 기능과 공간, 옵션에 대한 리뷰를 전달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시승기 영상도 업로드 해놨으니까요. 시승기 영상도 꼭 한번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